네,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저는 MC 이민웅입니다. 흔히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때리고, 부수고, 몸에 상처를 주는 그런 물리적인 가정폭력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가정폭력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민지선입니다. 이 길에 수많은 사람들, 과연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TV 속 일이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각각 다를 텐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체적인 학대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의 인권이라던가 이런 거는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주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가정폭력이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가족이 둘이만 부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저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나아가서 사회에서 상처를 받을 것이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폭력으로 된다고 봤을 때 저게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가정폭력인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모두들 수긍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정서적, 심리적 폭력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가정에 속한 것에서 좀 정신적으로 괴롭히다든지 감금을 한다든지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력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것도 더 가정폭력이라 생각해서 이런 지문보다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니다라고 선택했거든요. 가정폭력은 이제 언어나 또 신체적인 그런 이제 폭력이 가해졌을 때 저는 가정폭력이라고 보고요. 저런 배우자 쪽에 욕을 한다든지 배우자 집안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가정폭력은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폭력이라는 것을 일단 지금 제가 그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저쪽에서는 가정폭력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투표 결과를 보시면 예상외로 5번째 문항에 많은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가정폭력이 맞는 걸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알아본 투표, 저도 보니까 가정폭력인 듯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의 스티커를 붙이셨어요? 정답은 5번 빼고 전부 다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가정폭력이야? 애매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이신 이주경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정폭력에 대해 자세한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흔히 쉽게 지나치기 쉬운 행동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심리적, 정서적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가까운 사람을 비난함으로 모욕감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남편 입장에서는 시댁을 무시하고 시댁 식구들을 욕한다거나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협박하고 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2차적 피해도 갈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네. 금전적인 그런 가정폭력도 있다던데. 생활비를 아주 조금씩 준다던가 자신이 급여 생활자가 아니라 자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카드로 생활비를 대신해서 주는 행동, 그리고 시장 보는 것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죠.
또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역시 가정폭력인데요.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못 믿어하면서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가정폭력이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별것 아닌 줄만 알았던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쉽게 지나치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놓치기 쉬운 가정폭력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돈 좀 작작 써. 큰 돈 쓰려면 허락 받고 쓰든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 거야?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해놓고 쇼핑을 하든가. 그리고 너 가계부는 써가면서 쇼핑하는 거냐? 화났어? 야, 내가 오늘 부부동반 모임 있다고 했냐 안 했냐? 어? 그거 내 친구한테 중요한 일 생겨서 못 간다고 했지. 중요한 일? 여자들끼리 그깟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지. 미안해? 아우, 나 이씨 진짜. 야, 너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어? 나? 쳐봐. 그래 한 대 쳐 아주. 어?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집어던지는 버릇 고쳐. 이제 그만하자. 싸우는 것도 지겹다. 야, 니네 엄마랑 얘기하지 마. 그럼 말이 통해야지. 지금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이제 들어가. 어딜 들어가? 여기 서서 엄마랑 아빠랑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야, 이 개회돈 옆했네야. 아, 일어나봐. 밥 줘. 밥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엄마. 아, 빨리 안 일어나? 야, 이거 봐라. 어? 니네 엄마 이거 게을러 갖고 여태 밥도 안 차리고. 나 아프다고. 아파? 뭐 한 게 있다고 아파? 밥은 좀 당신이 차려 먹으면 안 돼? 안 돼. 네가 차려야지. 그걸 내가 왜 차려? 야,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살림하느라 힘들어. 힘들어? 그게 힘들어? 아, 대단한 사람 납시였다. 어? 뭐 하는 게 있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게 이런 말씀 드리기 난감한데 민재가 다른 아이랑 싸웠어요. 민재가요? 너 도대체 뭐가 될라 그래? 왜 학교에서 싸우고 다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고 엄마가 몇 번 말해. 너 엄마 말 듣고 있어? 아, 짜증나.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영상들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어떤 것이 가정폭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아내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경제적 학대는 이 외에도 작작 써. 배우자에게 돈을 큰돈 주지 쓰려면 허락 않거나 받고 쓰든가. 돈 씀씀이를 도대체 돈을 얼마나 비난하거나 쓰고 다니는 거야? 일일이 허가받고 돈을 받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적 학대로 인한 일들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화면입니다. 야,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살림하느라 힘들어. 사실 이건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정폭력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곤하거나 지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좀 험한 말이나 상처를 주게 되는데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영상에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여자들끼리 가정폭력에 그렇게 해당이 뭐가 그렇게 되나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시간 약속은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손해이며 상대방으로 하여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반복적이나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이 가정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이나 약속의 파기 등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서 가정폭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영상을 보면 또 남편분만 가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화면 속에서 아내분도 물건을 던지고 화를 냈는데 이것도 역시 가정폭력이죠? 네, 이런 것들은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는 행동인데요. 화가 나면 화풀이로 쉽게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리모컨을 던지고 상대방의 핸드폰을 던져 부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집어 던지거나 부엌으로 가서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를 가져와서 위협하기도 하고요. 특히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부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결국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정말 그 사소한 상황이라도 서로 조심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보면요. 커가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은폐, 반복, 중복, 순환되는 폭력의 특성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특성이 세대 간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순환되는 폭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부모의 폭력 사항을 목격하고 성장한 자녀가 같은 형태로 부모를 폭행하기도 하고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엄마 말 듣고 있어? 지금까지 살펴보니 가정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또 다른 가정폭력의 유형은 또 없을까요? 네, 구속하기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화를 엿듣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혼한 친구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배울 것 하나도 없다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그런 친구를 만나면 나쁜 물이 든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친구 관계 및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폭력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부부 가족은 서로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폭력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각각 자신들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 부부 상담에서 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을 연상하기가 쉽고 상대방과 친한 이들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소비 상황을 감시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 상대방의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심리적 정서적 폭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폭력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상담을 하시면서 있었나요? 네, 제가 실제 경험한 사건 중에서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사회생활 통제 등의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겪던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장기간 심리적 정서적 폭력에 노출된 남편이 억압된 분노를 한순간에 아내에게 표출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가정폭력은 아니었나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고 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네, 대부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폭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